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좋은 사람 마채연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하루는 조천 독서 모임이 있었고 하루는 포럼이 있었고 하루는 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오전에 그 부동산 뉴스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동산 뉴스는 첫 번째로 12.16 대책 한 달 집값 안정, 일시적 조정 하는 데일리안의 2020년 1월 16일 새벽 6시 뉴스이고요. 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서울 아파트 절반 영향, 머니S의 2020년 1월 16일 오후 4시 32분 뉴스이고요. 서울 아파트 40% 3월부터 사실상 거래 허가제, 머니투데이의 20년 1월 17일 새벽 5시 34분 뉴스이고요. 누더기 양도세법 세무사도 헷갈려 수임 포기 양포세, 동아일보 2020년 1월 17일 새벽 3시 3분 오늘 뉴스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4편의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이슈죠. 12.16 대책 한 달 집값 안정, 일시적 조정.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었으나 상승세 여전, 거래량 급감, 집값 안정 판단 어려워, 시장 불안 초래도 우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시키는 등 대출, 세금, 청약, 자금 출처 조사 등 강도가 더욱 높이는 전방위 부동산 종합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은 0.10%에서 0.08%, 0.07%로 둔화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이날까지 거래된 1월 서울 아파트는 총 320건으로 일평균 21.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233건으로 일평균 168.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시장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실수요까지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다 막아놔 거래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대책이 나오고 나면 한 달간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 2017년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 대책까지 정부 합동 종합대책의 형태로 발표된 것은 네 번째이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모두 18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는 되레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경우 또다시 고강도 종합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책을
보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10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감안해보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 전망된다며 규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책이 투기적 가수요자를 현격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축과 인기 지역에 대한 대기 수요의 주택 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의 원나래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핫이슈고요.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서울 아파트 절반 영향. 머니S의 2020년 1월 16일 어제 뉴스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 대출을 추가로 더 받는 경우 신규 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몇 년 안에 새 전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전세 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전세 대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지난해 11 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 보증 적용의 시세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 중단 조치를 민간금융사 SGI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만 해당하며 20일 전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를 적용한다. 20일 전에는 SGI 보증을 이용한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0일 기준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전면 제한된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 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의 상당수 주택을 가진 갭투자들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9,751만 원을 기록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를 시킬 경우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시세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체의 약 24%로 알려졌다. 12.16 대책 발표 후 3주간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액은 직전 3주보다 10.3% 감소했다. 12.16 이전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대출이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가 강화되며 9억 원 이하 아파트와 전세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16 대책의 효과는 최소 2-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2018년 9.13 대책도 3개월여가 지나 효과가 나타났다. 김노향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 40% 3월부터 사실상 거래 허가제. 머니투데이의 2020년 1월 17일 오늘 뉴스이고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논란을 빚은 주택매매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란 평가를 받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124만 8,588가구 중 37.7%인 47만 541가구가 매매가 9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3월 시행 예정인 주택 구매자의 통장 잔액, 소득, 증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는 조치의 기준이 9억 원 초과 여부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4채는 검증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전체 가구의 약 87%가 사정권이다. 이들 주택을 매입하면 각종 구입자금,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잔고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12종에 달한다. 주택 대금을 모두 현금 지급한 경우 구체적인 취득원과 그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매매 허가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여세 면세 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주택을 사려는 30대에서 40대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매수자의 현금, 주식 등은 각종 금융자산을 요구하는 것도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허가제 성격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결혼 추구금이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해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자금 경로를 추적해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매수자에겐 가장 껄끄러운 규제로 꼽힌다. 정부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과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을 통한 상설 조사로 주택거래 허가와 유사한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업계에선 거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침해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토부는 투기 근절이란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헌법에 부합되는 조치라며 일축했다. 9억 원 초과만큼은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 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도 검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매수자의 증여, 현금 등 금융자산, 계좌이체, 자금 등의 정보가 담긴 자금조달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실거래 검증팀에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 부서 직원을 추가로 파견해서 정원을 10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유엄식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뉴스 읽어드릴게요. 누더기 양도세법, 세무사도 헷갈려. 수임포기 양포세.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문정부. 12.16 세부 규정 마련 한 달 걸려. 전세대출 수요자들은 전전긍긍.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오락가락. 종부세 3차례 청약 10여 차례 변경.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 주택거래 규정 난수표 수준. 한숨.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대출, 세제, 규제 등이 한층 더 복잡해지면서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그 덕분에 매출은 늘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지만 급하게 징벌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정부의 신뢰가 깎이며 집값 안정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정부 7범 전인 2016년 12월 5억
9,827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2월 8억 9,751만 원으로 50%가량 뛰었다. 결국 누더기가 된 규정 탓에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오락가락 말바꾸기 정책. 2017년 파리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한 후 8년간 임대를 유치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9.13 대책을 내놓으며 세제 혜택을 취소 또는 축소했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1년 만에 정반대 정책이 나온 것이다. 조율 없는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7월 돌연 통으로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며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밝히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 시장은 거듭 서울시의 권한이라며 맞섰지만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땜질러 누더기된 정책. 금융당국은 12.16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과 관련해 발표 당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공고를 낸 곳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발표 당일 이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세 대출 세부 규정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했고 대출 수요자들은 정확한 시행 시기,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해 마냥 가슴을 졸여야 했다. 대출,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정이 수차례 수정되면서 1주택자라도 9억 원을 넘는 집을 매매하려면 난수표보다 더 어려운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양도세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지난해 12.16 대책을 거치면서 비과세와 감면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글을 쏟아지고 있다. 세무사 중에는 몇십만 원 벌려다가 몇천만 원 물어줄 수 있다며 수임을 포기하고 있어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라는 자조어가 유행할 정도이다. 추가 대책이 이어지면서 다른 세법들도 누더기가 됐다.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2018년 7월 세법 개정안과 그해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3차례나 손을 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10차례 이상 변경됐다. 정부 스스로 신뢰 깎아먹어.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의 혼란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생긴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대책에 부정적이었던 청와대가 집값이 계속 오르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강경 기조로 돌아서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수표를 날리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책이 아니라 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 4편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오래간만에 이번 주 월요일날 읽고 오늘 금요일 또 마지막 뉴스를 읽게 됐는데요. 제가 오전에 너무 바쁘다 보니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뉴스 듣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